서바이벌 2001년 대회에 출전한 레이 세포입니다. 레이 세포가 여기서 이제 레미 본야스키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파트 2에서 보셨던 아담하트전이 바로 2001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지금 6월 24일이죠. 2001년 6월 24일 날 레미 본야스키와 경기를 하게 됐는데 정우영 캐스트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담하트전 이후로 레이 세포가 사실은 허리 쪽에 이제 굉장히 부상이 왔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선수에게 영향이 갈지는 레미전에서 아마 판가름 나오겠죠. 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라면 만일에 부상이 있었다 친다면은 결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 게다가 이제 상대를 하는 선수가 레미 본야스키, 메지로짐 소속이고 76년생, 193cm에 104.3kg. 이때는 이제 레미 본야스키의 경우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그럴 때죠. 그렇죠. 그럴 때 그 레미 본야스키를 이제 지금 레이 세포가 만나게 됐는데, 레이 세포 이 당시에는 또 아메리칸 프레젠트 복싱짐 소속이었습니다. 레이 세포가 굉장히 그 소속 팀이 많이 좀 바뀌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예. 최근에는 레이 세포 파이트 아카데미라는 자기의 어떤 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바꾸면서 또 훈련 내용에서도 상당히 좀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상대입니다. 이 경기 상대가 지금 그 당시에서는 뭐 그다지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은 신세대의 강자거든요. 결국 레이 세포도 이제는 후배 추격을 받기 시작하는 중견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 레미가 76년생, 그리고 레이 세포가 71년생. 이렇게 보면 이제 레미는 상당히 또 이른 기간 안에 K1에 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상당히 쾌진격을 한 셈입니다. 예. K1의 이 무대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레미 본야스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안드레 마나트에게 조련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묘한 관계인 셈이죠. 예. 레미의 로우킥. 추후에 이제 레미 본야스키는 여기 지금 로우킥 좋은데요, 세포.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허리에 살이 좀 불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킥은 깔끔하게 들어간 편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허리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허리를 만지고 있는데 레미의 하이킥 타이밍에 로우킥을 집어넣어봤던 레이 세포였습니다. 자, 원투에 이어지는 로우킥 레미 본야스키. 다시 한번 하이킥. 여기에 또 부메랑 훅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레이 세포입니다. 일종의 견제성으로 양쪽으로 훅을 휘둘러 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쯤 되면 레이 세포도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네덜란드 청년이 결코 만만치 않은 후배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확실히 레미 본야스키가 물론 그 완성된 시기, K1 파이터로서 완성된 시기를 보통 이제 한 2002년 말 정도 그쯤으로 이제 잡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에도 위력적인 선수였네요. 그렇죠. 이미 기본기가 탕탕하고 그다음에 공격 하나하나에 굉장히 일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레이 세포도 상당히 가드를 바짝 올린다든지 공격이 나올 때는 완전히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묵공격 올려치는 레미 본야스키 하이킥까지. 추후에 이제 레미 본야스키는 K1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을 2차례나 재패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자면 레이 세포와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또 승부 자체를 떠나서 성적만으로 본다면은 이미 본야스키가 선배인 레이 세포를 제쳤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레미 본야스키가 챔피언이긴 하지만은 역시 레이 세포가 보여줬던 수많은 명승부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도 드네요. 예. 하이킥 시도해봤던 레이 세포. 라이트로 치고 들어가서 로우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레이 세포입니다. 사실 레이 세포가 발이 굉장히 부드럽고 빠른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발에 대한 별명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복싱과 관련된 그런 별명이 있죠? 슈거풋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레이 세포가 슈거레이 레너드도 좋아하기 때문에 슈거, 그리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풋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기 어딘가 이상한 것이 바로 레이 세포의 발이 굉장히 둔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 발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역시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허리 쪽 부상이라는 것이 이게 완치가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이번엔 바디를 한번 치고 들어가 봤지만 카운터를 허용했던 레이 세포. 레이 세포가 웃을 때는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웃지만은 자기가 데미지를 실제로 입었을 때도 잘 웃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미 벌써 미소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미소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실 아비디와 경기, 지난 2부에서 한번 보내드렸었죠. 그렇죠. 그때 패배를 했을 때였는데 자기가 이제 몰고 들어가다가 카운터를 허용하자 씩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로서는 정말 그것이 하나의 도발이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세포 자신이 진짜 괜찮은 타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잘
없거든요. 예. 그런 점을 본다면 이번에 레미전에서도 뭔가 웃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1라운드에서부터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시에도 좀 들었습니다. 예. 자, 확실히 지금 레이세포 다리의 움직임이 많이 둔화가 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격투기에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뒤꿈치 움직임, 그다음에 종아리 전체를 활용하면서 몸 전체가 이제 돌아다니는 그 스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레이세포를 본다면 상당히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코 스피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 조금 아쉽죠. 지금 바로 이거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이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갈 때 세포는 바디를 공략하고 레미는 그 상단을 공략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두 선수가 한 대씩 치고 받는 1라운드의 형상은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타격을 레미에게 꽤 줬습니다만 레미가 별로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있죠. 예. 이제 2라운드입니다. 세포의 펀치가 복부를 강타했다면 분명히 레미도 뭔가 좀 달라졌어야 하는데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로킥 시도했던 레이세포. 다리를 바꿔보고 있는 레미 본야스키. 레미도 확실히 지금 세포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세포의 발 움직임이 확실히 속도가 좀 떨어져 있네요. 예. 하이킥 응수하고 있는 레미 본야스키. 손이 늦게 나가죠. 예. 레이세포. 또 한 번 미들킥. 계속되는 킥 공격. 레미 본야스키. 킥의 상 빈도가 지금보단 현저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미도 초창기의 모습 지금과는 또 많이 다르군요. 결국은 이 경기는 서로가 더 거리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레미 보냐스키는 지금 바로 이 거리에서 하나하나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레이세포는 이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좁혀 들어갔을 때 지금 바디 블로우 외에는 날리는 것이 굉장히 드물죠. 예. 좁은 공간에서 셔펀치 올려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릎 공격 응수하고 있는 레미 본야스키. 어퍼컷 올려치면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무릎 공격 레미 본야스키. 아쉽습니다. 팔에 걸쳤죠. 예. 세포도 정말 레미를 인정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 하나하나 날리는 공격이 굉장히 체중이 실려 있고 쉽게 잡히지도 않고 그다음 보는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포도 좀 뚫고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세포가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디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빠른 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 그리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발을 완전히 묶어 놔야 되는데 그러자면 무리하게 앞면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역시 말씀하신 바대로 바디블로우가 좀 더 효과적이죠. 예. 그렇게 붙어 있을 때 계속해서 지금 레미 본야스키가 무릎 공격 떨어지면서 하이킥. 2라운드에서 레이세포 정말 좋은 공격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예. 이번엔 다가가서 로우킥 이어지는 라이트 훅. 레이세포. 계속해서 이 팬츠가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리에 뭔가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허리 쪽에 부상이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벨트를 자주 올린다든지 뭔가 그쪽이 굉장히 이렇게 끄림직하거든요. 예. 손이 자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방 세컨드들은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는 편인데요. 아마 레미 쪽에서도 뭔가 좀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무릎 공격 두 차례. 다시 한번 무릎 공격. 네, 여기서 너다운이죠. 예. 노련한 세컨인 안드레 마나트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절대 놓칠 리가 없죠. 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기만 수십 년을 한 사람인데 아마 저런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다가가서 다시 한번 로우킥, 라이트, 어퍼컷 올려치고 있는 레이세포. 네, 지금도 중요한 장면 나왔죠. 예. 레이세포가 어퍼컷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어깨로 치고 있거든요. 원래 레이세포는 무리할 정도로 허리 움직임이 좋은 선수입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력으로 이렇게 펀치를 많이 날리는 선수인데 지금 보셨던 어퍼컷이라든지 훅은 전부 다 어깨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어깨가 전달할 수 있는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격이라는 것은 허리를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레이세포 쪽에서는 뭔가 히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덜 실리기 때문에 상대로서는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 허리 부상 지금 두 달은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법했는데요. 좀 무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상처를 이제 입고 있죠. 그렇네요. 자, 지금 무릎 공격을 허용을 몇 차례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코너 쪽에서 몰아붙이면서 하이킥을 시도해봤고 여기서 이제 코너 쪽 몰아가면서 세포가 뭔가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레미 본야스키의 무릎 공격에 막히고 말았어요. 저렇게 쉽게 코너에서 돌면서 빠져나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궁금해지죠. 이유가. 예. 그것은 그만큼 발 움직임이 그것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항상 격투기는 기본이 다리입니다. 그렇죠. 다리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지금 레이세포는 허리부터 시작해서 발목이 좀 많이 묶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보니까 레이세포도 이전의 세포와는 다르고 레미 본야스키도 잘하고 그렇죠. 두 가지가 겹쳐지는군요. 상당히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예. 그것이 보냐스키로서는 좋은 기회죠. 그렇죠. 자, 코너 쪽 몰아가서 플라잉 니. 레미 치겠습니다. 본야스키. 레이세포가 뒤로 완전히 빠졌기에 망정이지 자칫 저 니킥의 턱을 강타당할 뻔했죠. 그렇죠. 지금 또 중립 코너 쪽으로 몰려있을 때 씩 한번 웃었는데 역시 이런 모습이 레미가 얼마나 좋은 파이터인가를 또 알 수 있게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레이세포처럼 위기에 몰리고 조금은 경기가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프로 선수 같아요. 예. 프로는 아무래도 자신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성적이 중요시되는 것은 아마 스포츠거든요. 예. 프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장면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레이세포는 몰리건 자기가 몰아나가건 그게 합격점이죠. 예. 자신의 코너 쪽에 몰려있는 레미의 코너 쪽이군요. 레미의 코너 쪽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오고 있는 레이세포입니다. 이제 레이세포는 자기가 거리를 확보하더라도 좀 안정된 플레이를 좀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몸 움직임이 둔해져 있습니다. 예. 방금과 같은 그런 로우킥은 좋은데 네. 로우킥 역시 허리가 뒷받침이 돼야죠. 그렇죠. 킥이란 것은 오히려 펀치보다 허리 움직임이 좀 더 크게 요구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레이세포는 지금 2중, 3중고를 안고 이 신생 강자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 또 슈퍼파이트 5라운드 룰로 치러졌기 때문에 레미 본야스키가 또 장기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도 또 관건이 되겠어요. 그렇죠. 두 선수의 체형면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그래서 3라운드가 지나서 연장전 4라운드, 5라운드로 가더라도 레미 쪽에서 오히려 체력 보는 상태가 더 좋을 것이거든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로우킥 묵직했습니다. 네. 자, 계속 저렇게 레미 본야스키가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에 이제 간간히 저렇게 큰 펀치를 날리고 있는 레이세포가 되겠는데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리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오히려 숏블로우 정도밖에 기대가 안 되거든요. 예. 이제 크게 치는 펀치는 레미 쪽에서 완전히 거리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히트율이 떨어지고 예. 숏블로우는 거의 뭐 바디블로우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레이세포 부상도 있고요. 네. 거리 조절 잘합니다. 세포가 한번 다가가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백스텝 밟으면서 피하고 레프트에 이어지는 로우킥 본야스키. 네,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세포지만 역시 괴로운 것도 세포죠. 예. 다가가서 레프트 로우킥. 잠시 휘청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로 하여금 펀치를 유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가 펀치가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카운터를 앞면 쪽에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어떤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복싱을 무기로 할 때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레미 본야스키가 굉장히 영리한 선수예요. 예. 쉽게 펀치로서 이제 리드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세포가 그런 모험을 하기에도 그런 어떤 기회가 잘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타격에 의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약간 그 발이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로우킥을 허용당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레이세포였습니다. 한 165cm 정도 되는 그런 킥복서가 레프트로 저렇게 잽을 날려주고 라이트 킥으로 로우킥을 공격하면은 그 공격 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예. 이미 보냐스키 좀 190cm 좀 되는 상대가 저렇게 아래 위로 휘저어버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도망갈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예. 레이세포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몸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예. 링이 참 좁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중립 코너 쪽 다가가지 않고 있는 레이세포. 네. 가꾸다 주심이 본의 아니게 경기를 끊어버렸죠. 예. 레프트 날카로운 펀치 레미 본야스키. 세포도 들어가서 로우킥. 답을 못 쳤습니다. 예. 원투에 이어지는 로우킥 콤비네이션. 네. 저 로우킥은 계속해서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레이세포가 다리가 좀 튼튼한 쪽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예. 또 한 번 콤비네이션 공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뚫고 들어가 봤던 레이세포였는데
레미의 움직임이 오늘은 확실히 더 가볍습니다. 네, 확실히 가볍고 그다음에 지금 한순간 계속해서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앞면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면을 뺏기 위해서 아래쪽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움직임 자체가 기민하고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레미 본야스키.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레이세포. 저 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레이세포 입장에서는 특히 레이세포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 레미가 얇죠. 예. 뒤로 조금씩 이제 도망을 가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다운 직전입니다. 지금 다운 직전인데 로우킥으로 인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우킥. 이제 완전히 데미지 쌓였습니다. 예. 먼저 다가가고 있는 레이세포. 코너 쪽 몰아붙입니다. 세포 어퍼컷. 저 단단한 가드를 결국 풀지를 못하네요. 예. 레미 보냐스키가 만일에 원투라도 내준다면 원투 나오는 그 시점에 아마 레이세포가 뭔가 하나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냐스키는 항상 원 나온 다음에 주로 킥이 잘 나옵니다. 예. 1분여가량 남아있는 4라운드입니다. 또 뒤로 빼죠. 계속 세포 다가가고 있지만 이번엔 바디. 중립 코너 쪽. 이제 몸에 쌓인 데미지 그리고 부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상의 어떤 컨디션 저하 그것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연타는 뭐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가끔 나오는 연타 역시 그냥 바디블로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데미지를 입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이번엔 바디. 하지만 바디를 공략할 때 또 앞면에 레프트를 허용했던 레이세포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죠. 예. 저 거리 정말 이동기 해설위원의 지적대로 세포 팬들이라면 정말 레미가 지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얄밉게 느껴지겠습니다. 맞승부로 걸어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을 때 빼고는 안 들어오거든요. 예. 지금 오랜만에 하나 걸렸는데 네. 자, 펀치러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이세포 중립 코너 쪽 몰아붙일 때 쉽죠. 4라운드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저런 거 노렸거든요. 뭔가 펀치가 하나 둘 연타로 나올 때 그 타이밍 맞춰서 카운터를 넣어주고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이 레이세포 유일한 전략이었는데 거기서 아쉽게 종이 울려버리네요. 예. 아 정말 10초 남겨놓고 딱 하나 걸렸는데요. 네. 그것도 레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죠. 예. 경기 잘 하다가 그쪽 링에서 아마 잡힐 뻔했을 겁니다. 레미 본야스키 좋은 경기 펼쳤었는데 네. 여기서 로우가 항상 컨비네이션으로 따라왔죠. 예. 아 묵직했어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충분히 또 허리에 손이 가거든요. 예. 레이세포 쪽에서 그렇군요. 파울이 던져졌습니다. 레미 본야스키로서는 대열을 낚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점은 뭐 레이세포가 크게 망가지지 않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세컨드의 선택이었습니다. 예. 세컨드 쪽에서 더 경기를 해봤자 선수를 좀 더 망가뜨리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를 포기한 것은 그것은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수 보호 측면에서 말이죠. 그렇죠. 레미 본야스키가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 특유의 그 승리 세레머니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세포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2달 만에 돌아왔지만 그다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었던, 하지만 그래도 세포는 세포였습니다. 지금까지 레미 본야스키와 레이세포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